중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1학년은 기본 생활 습관이 잡히면 이제 1학년은 성공적으로 보내셨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입학하기 전에 되게 불안하시다가 지금은 좀 마음이 놓이시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계속해서 읽어주시면서 좀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읽기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10의 보수 개념을 좀 열심히 아이가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10의 보수 개념이 예를 들면 1, 9, 2, 8, 3, 7, 4, 6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를 계속 가르고 모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98 더하기 97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에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게 98 더하기 97을 뭐 세로셈으로 바꿔서 8 더하기 7은 15, 1 올라가고 195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제 교과서를 요즘에 딱 보면은 예를 들면 98 이거를 100 빼기 2 이렇게 나와요. 100이랑 2로 가르는 거죠. 그 다음에 97 한다면 100 빼기 3으로 나와요. 그래서 200에서 5를 빼니까 195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수를 막 가르고 모으고 해야 되니까 수에 감각이 있는 친구들을 처음에 딱 알려주면 한 반에 한 두세 명 친구들은 바로 해요. 근데 그 나머지 친구들은 그걸 계속해도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어. 굳이 뭐 세로셈으로 바꿔서 하면 애들 금방금방 하는데 하고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조금 한번 가르치고 애들 모르면 야 그냥 세로셈으로 해 하고 막 넘어갔어요. 교과서 넘어가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나서 되게 놀라웠던 게 제가 마트에 가고 뭐하고 했을 때 저의 암사 능력이 정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수를 가르고 모아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뭐 인도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나라 교과서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뒤로 굉장히 열심히 수를 가르치고 모으고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시작이 1학년은 이제 10의 보수인데요. 뭐 예를 들면 사탕을 10개 갖고 이제 엄마가 한 주먹 쥐고 그럼 엄마 주먹에 몇 개야? 뭐 3개, 뭐 남은 거는 몇 개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10의 보수 개념을 이제 익혀보시고 그 다음에 뭐 주사위를 1개 던졌다. 그럼 2개 또 아이가 하나 던졌다. 2개 더하면 몇이야? 빼면 몇이야? 네, 이런 거는 이제 수학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약간 게임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쓰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도 계속 글자 쓰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1학년 때는 뭔가 책을 읽어줘서 읽기 독립이 이루어지고 이제 수적인 감각이 조금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2학년 친구들은 교과서가 1학년과 2학년 때 활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야 되는데 이제 뭐 2학년의 특징이 이러니까 뭐 이런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책이 좋은지, 추천 도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책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학년을 많이 맡으신 분한테 가서 선생님 2학년 되기 전에 애들이 좀 뭐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아이들이 1학년 때까지는 이제 일기도 잘 안 쓰고 써봤자 그림 일기 쓰는 거 교과서에 몇 편 나와서 써봐서 이제 2학년 때 일기를 쓰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방학 때 많이는 아니어도 몇 편만 조금 써오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일기 쓰기를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맞춤법들인데요. 보면은 올해는 반드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특문국은 시켜서 예, 2번이죠. 놀이터에 도착해서 조금 있다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거 2번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되게 헷갈렸는데 있다가가 이제 뭐 시간적으로는 후자가 맞대요. 근데 장소에서 뭐 할머니 댁에 있다가 와 할 때는 이제 전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틀렸었어요. 나는 친구에게 편지를 붙였다. 네, 2번이죠. 붙였다는 뭔가 풀로 붙이다고. 비가 와서 우산을 받칩니다. 네, 2번이죠. 1번 받칩니다는 뭔가 이렇게 주워서 받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물건을 받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제가 교과서에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니까 뭐 문제집을 사서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이제 1학년 때는 뭐 스토리로 재밌게 막 그림 보면서 읽었다라고 했을 때 2학년 때는 그냥 한 번씩 짚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헷갈림이 맞춘 걸 나왔을 때 이건 이렇게 썼었네 이건 이렇게 썼었네 하면서 조금 짚어주시는 단계로 조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산 같은 경우에는 연산 학습지를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좀 그 자신감은 보통 수학을 잘하면 좀 자신감이 높더라고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보면은 초등 수학의 80%는 연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산을 잘하면 아이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는 공부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연산이 돼야 내가 응용이 되지. 이제 그런 거 없이 뭔가 요즘에 창의력이 중요해요,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렇게 했지만 이제 기본적인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정도의 응용 소설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번역기가 다 나와서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똑같은 말을 계산기가 발명될 때도 했대요. 계산기가 다 나오니까 수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계산기라는 기계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를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걸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번역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번역기를 쓰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 2학년은 하루에 이제 10분씩만 꾸준히 하고 3학년까지도 뭐 4학년까지도 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4학년까지는 연산을 완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연산을 완성한다는 건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시간에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지 않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먼저 정확성이 빠르기보다는 앞서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빠르기까지도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연산이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려워하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이런 게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보드 게임 같은 거를 제가 이제 교실에는 구비를 해두는데 이제 집에서도 뭐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한 개나 두 개나 뭐 사가지고 형제들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좀 수적인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 됐어요. 너무 빠른가요? 이게 초등방학 공부법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도서로 도서관에 없으면 신청을 하시고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시면 이제 잘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막 돌아다녀요 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 됐어요. 이제 보통 1학년, 2학년까지는 좀 각개전투예요. 애들이 그렇게 무리를 많이 안 만들고 좀 자기 이제 혼자 노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3학년 친구들부터는 약간씩 무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기 전에 이제 뭘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일단은 좀 경청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제가 3학년 할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정말 말이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한 5학년, 6학년 되면은 대충 자기들만의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내가 건들면 안 돼. 좀 이 친구는 나랑 안 맞아. 약간 이런 게 쌓여가지고 자기랑 안 맞는 애들은 잘 안 어울리고 자기랑 맞는 애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친구들끼리의 뭐 위계질서나 서열 같은 것도 잡히면서 눈에 보이는 갈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근데 3학년 때는 아직 그게 잡히지 않았고요. 자기네들끼리 뭔가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지도 못하니까 고자질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선생님 얘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뭔가 갈등 해결이 미숙한 친구들은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뭐 그냥 무조건 삐쳐버리거나 아니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일러버리거나 아니면 뭔가 그 친구한테 복수를 하려고 어떻게든 괴롭힌다거나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집에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집에서 짜증이 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엄마도 같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시끄러, 조용해. 그게 지금 무슨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번 욱하실 거를 7번으로 줄이시고 이제 3번을 이제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네가 화났을 때, 나 이렇게 해서 화가 나, 짜증나.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말을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친구들이랑 했을 때 좀 성숙한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너 그렇게 하면은 내가 화가 나잖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로 언어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엄마 역시도 아이가 뭐 숙제하라고 했는데 계속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엄마의 부정적인 감정이 막 나오죠. 그랬을 때 이렇게 소리를 확 하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이제 아이도 그걸 보고 친구한테 확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그 10번 중에 한두 번만 이제 그걸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그걸 배워가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짜증 났을 때 친구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배운다면 조금 친구 관계가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보면은 이제 1학년, 2학년까지는 학교에서도 좀 음독을 많이 하고 소리를 내서 읽고 하다가 3학년 때는 조금 이제 묵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책을 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책을 평소에 많이 읽는 친구들은 음독을 하나 묵독을 하나 이해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은 음독을 하면은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많은데 묵독을 하면은 애들이 물어봐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1학년, 2학년까지는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림도 많고 이제 엄마랑 막 선생님이랑 막 많이 읽어주고 이제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을 떼면서 독서 교육에 같이 손을 많이 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3학년 때가 좀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로 많이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분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책을 이때 사회랑 과학이 처음 나오잖아요. 3학년 때. 근데 배경 지식이 좀 넓은 친구들은 사회랑 과학을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책을 읽어야 되는데 방학 때 그래서 제가 예습을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2학기 교과서를 미리 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엄마께서 쭉 한번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 예를 들면은 자석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자석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에 관련된 어린이 책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걸 골라가지고 아이랑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선행학습도 되면서 이제 배경 지식도 넓힐 수 있고 독서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도 국어 그 교과서 지문이 어디서 발췌됐는지가 교과서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이제 또 빌려가지고 읽어보시고 이제 독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이런 배경 지식을 넓히기 위한 그런 독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 공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조심스러운데 이제 학교에서 어휘력이 강한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한자 공부를 꼭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에서 요즘에는 한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한 2명, 3명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끼리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 야, 너 에스트로넛이 무슨 뜻인지 알아? 막 이래요. 몰라? 막 옆에서 우주 비행사야, 우주 비행사.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 단어를 모르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우리나라 말 모르는 거는 단어 모르는 거는 애들끼리도 막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선생님 장점이 좋은 거예요? 단점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도 헷갈려 하는데 이제 한 번이라도 길장 짧을단이라는 걸 들어만 봤어도 조금 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4학년 때 등고선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같을 등에 높을 고의 선이야 하면 높이가 같은 선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뭔지 좀 와닿으면서 이상한 뭐 동구선 이상한 오답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뜻과 음만 접해봤어도 아이들은 훨씬 더 이제 공부를 하거나 어휘력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 공부를 해라가 한자 급수 시험을 봐라, 뭐 한자 학원을 다녀라 이게 아니라 이제 시중에서 한자에 관련된 문제집을 한 권 사서 이제 학기 중에 바쁘니까 방학 때 하루에 2장씩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학 때 한 50자를 쓸 수 있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 100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3학년, 4학년, 5학년만 해도 300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300자만 알아도 애들이 좀 기초적인 한자는 다 접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실에서 한자를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좀 접해보려고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뭔가 배우는 그런 통로가 아직 아이한테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하루에 2자씩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드리고요. 또 뭐 고사성어나 속담이나 한자 이런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서 언어 감각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영어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슬픈 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큰 과목이 영어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간과 돈을 좀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좀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가정 경제가 조금 힘들고 뭔가 상황이 힘들어서 이제 영어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국어랑 뭐 수학이랑 다른 걸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방학 때 네가 EBS에 들어가면은 여기 공짜 엄청 많아. 근데 선생님 보기에 네 실력에 이거는 듣고 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친구는 이미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만 듣고 와도 훨씬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영어 유치원에 다녔던 친구들을 봤을 때 자신감은 굉장히 높은데 그 이후로 꾸준히 노출을 계속하지 못했다면 3학년 2학기 되면은 유치원을 다닌 친구나 영어 유치원 안 다닌 친구나 똑같아져요. 그래서 약간 돈 투자 대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좀 빠르다. 국어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1학년 뭐 유치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적으로 이렇게 뭐 노래 듣고 노출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3학년 하기 전에 조금 접해봤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좀 자신감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그 공교육에 대한 희망을 또 봤던 건 이제 대학원에서는 제가 초등 영어 교육을 전공을 해서 저희 반이 보통 영어가 수업을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전담 선생님이 많이 가르치세요.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 아이들과 달리 이제 5남매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사교육을 하나도 안 하고 영어도 보통은 요즘 아이들 중에 알파벳 파닉스를 접하지 않고 3학년이 된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영어의 영자, A자도 제대로 접해보지 못하고 이제 3학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학교 끝나면은 양쪽에 동생 손 잡고 진짜 한 명 업고 이렇게 다녀요. 엄마가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돌보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공교육의 희망을 봤던 게 제가 이제 1년을 제가 영어를 가르친 거잖아요. 3학년은 일주일에 2번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를 40분씩 2번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영어 동아리를 따로 운영을 해서 걔가 일주일에 한 번을 1시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한 3시간을 저랑 같이 하고 다른 건 안 한 건데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애가 이제 파닉스 다 떼서 영어 어느 정도 읽고 그 다음에 그때 배운 기초적인 회화 표현을 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뿌듯하잖아요. 그냥 다른 애들 맨날 다 배워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래서 이래서 내가 공부를 했지 이런 친구들 가르치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이제 공교육의 희망이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간극이 조금 크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은 더 보살펴야 되는 과목이 영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해요. 엄마표 정말 힘들잖아요. 이렇게 갈등도 아이들이랑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엄마의 상황에 따라서 엄마표를 하시든 이제 뭔가 학원의 도움을 받되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랑 잘 맞는가를 좀 확인을 하시든 뭔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어를 조금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연산은 계속 하는 거예요. 10분씩 계속. 오히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오히려 하기가 더 편해요. 10분씩.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타자 연습을 말씀드리는 건 요즘 친구들은 직관적으로 뭔가 클릭하고 하는 걸 정말 잘해요. 스마트폰 클릭이며 뭔가 클릭을 하면 하는데 이제 컴퓨터 타자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독수리 타자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제가 창제 시간에 타자 연습을 하고 하는데 이제 좀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그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서 뭐 게임하기 전에 타자 게임 그냥 10분 정도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에서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뭔가 DVD나 이런 좋은 것들을 오디오나 이런 것들을 노출을 해가지고 일단 노출량이 좀 많아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막을 보면서 계속 소리하고 그 문자를 1대1 대응을 해보는, 네. 그래서 영어 자막이나 영어 책 같은 거 많이 빌려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에 공짜로 애니메이션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4학년 때 연산이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말은 4학년 때 사칙 연산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 5학년, 6학년은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뭔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4학년까지 사칙 연산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도 꾸준히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강연이 끝나고 또 어떤 분들께서 와서 방학 때 여행 갈 때 그거 계속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그때 노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놀아도 학기 중에 10분씩만 계속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국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방학 때 이제 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인쇄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 4학년 때 조금 그 민주주의며 뭐 국회며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뉴스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신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했으면 좋겠고요. 종이 사전 찾는 게 4학년 때 또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전 찾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재미있어해요. 그래서 집에 사전을 구비를 하나 하셔서 이제 책을 읽다가 뭐 대화를 하다가 뉴스를 보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꼭 찾아보게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고사성어랑 속담 관련된 책은 언어 감각을 키워주니까 그런 관련 동화책을 빌려가지고 읽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컴퓨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이제 이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인 그 선생님들이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가 저희도 뭐 학원 안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요즘에 뭐 자유학기제다 뭐다 해가지고 뭔가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걸 굉장히 많이 시킨다. 근데 그게 다 파워포인트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더라. 근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 방과후 교실에서 파워포인트 다 하는데 그때 딱 한 학기만 보내면 됐을 것을 중학교 되니까 시간도 없고 방과후 교실에서 그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주변에 컴퓨터 학원도 요즘에 찾기 힘들다.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됐다. 그래서 네가 책을 쓰면은 그런 말을 학부모님들한테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만 해도 5학년 이상이 되면은 PPT로 정리해서 발표회 이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좀 배운 친구들은 잘 정리를 하고 아닌 친구들은 힘들어 하는데 이제 저도 가르친다고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기본 새 문서 글자 쓰는 거 애니메이션 딱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3학년은 좀 너무 어리고 5, 6학년은 조금 영어, 수학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한 4학년 때 한 학기 다니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4학년 때 넣습니다. (5학년) (6학년) 이제 보통 5학년이 아까 3학년이 독서 분화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학년 때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가는 그 수학의 체감 난이도가 5학년에서 6학년보다 훨씬 더 높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 이제 수포자가 뭐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학년 때 수학 개념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5학년에 4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분자는 분자끼리, 부모는 부모끼리 해서 20분의 9 별로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면 4분의 3은 4개 중에 3개예요. 근데 5분의 3은 5개 중에 3개죠. 그러면 이제 2개의 딱 겹쳐요. 그러면 이 4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라는 것 자체가 가로가 4분의 3이고 세로가 5분의 3인 직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로가 4분의 3, 세로가 5분의 3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딱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로가 4개 중에 3칸, 4분의 3이고 세로는 5개 중에 3칸이니까 5분의 3인데 이 겹쳐진 부분이 보면은 20조각 중에 9조각이니까 20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고 가는 친구가 아까 수학 김책에서 다 맞은 친구들, 3, 4명, 그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투명 종이로 해가지고 막 가르치지만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학원에서도 이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다 까먹고 딱 그것만 생각을 하고 와서 제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한들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선생님 놀이인 거죠. 그러니까 다 개념을 할 필요 없이 아이가 조금 헷갈릴 만한 개념을 이제 엄마한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느 정도의 이제 교육 과정을 좀 알고 어느 정도의 그걸 알아야지 좀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수학 개념을 5학년 때는 특히나 처음에 약수, 배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굉장히 어려워하는 개념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선생님 놀이를 하면서 화이트보드에서 엄마한테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활통지표에 장래희망을 쓰는 학년이 이제 5학년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원하는 거, 부모님이 원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쓰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가정통시행문으로 써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아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쓰면은 그 똑같은 거 쓰시고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되게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다라는 걸 느끼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하고 나서 그대로 놔두면 이제 그거는 조금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보여주는 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보면 자기가 보는 세상에서 고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이면 자기도 선생님 쓰는 친구들이 많고요. 또 아빠가 뭐 의사면 자기도 의사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고요. 또 아빠가 사업하면 이제 아빠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그래서 왜냐면 사업가라고 써. 아빠 사업이 안 되시면 공무원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네, 사업가라고 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에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근무했던 친구 그 학교 중에 옆에 이제 보육원이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반에 2명, 3명 친구들이 거기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꿈이 이제 그 동화구연가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동화구연가가 꿈이야? 그랬더니 저녁에 각자 자기 역할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동생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배당을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난 동화 구연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래 선생님이 봐도 너는 책을 잘 읽고 목소리가 너무 이뻐.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인터넷이랑 뭐 직업 백과사전 보면서 뭐 성우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엄마 아빠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이의 흥미랑 뭔가 세상을 보는 통로를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또 한 친구는 그 보육원의 다른 친구는 꿈이 피구 선수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피구를 많이 한대요. 근데 자기는 피구를 되게 잘한대요. 근데 슬프게도 피구 선수가 없잖아요, 저희 나라에. 그리고 선생님이 봐도 네가 운동신경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 이러면서 그거 관련된 직업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보는 세상의 통로를 계속해서 넓혀주려면 좋은 책, 좋은 영화, 좋은 여행지에 가서 계속 통로를 넓혀주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는 거죠. 물론 내가 이제 어떤 꿈을 꿨다, 초등학교 때 어떤 꿈을 꿨다라고 해서 그 꿈대로 거의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꿈을 꾸는 순간부터 좀 아이들의 진짜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도 어떤 친구가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근데 이제 막 저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뭔가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초등학교 때 꿈이 선생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됐던 게 아이가 이 초등학교 때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그거랑 관련된 뭔가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가 돼야 될지를 생각을 할 때 먼저 아이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 자신을 보셔야 되죠. 내가 혹시라도 어렸을 때 되고 싶었던 거, 내가 동경했던 것들을 보시면 아이도 그 씨앗이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랑 잠시 아나운서를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학원을 찾아가고 그랬는데 일찍 주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난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그거가 이제 저의 씨앗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EBS 거기 공채 가서 오디션을 보고 뭔가 강연을 다니고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의 초등학교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꿈을 꿨다라는 건 그거에 씨앗이 있다라는 거고 꼭 그 직업이 아니어도 그거랑 관련된 직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의 통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아이 어떤 이런 잠재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로 아이가 방학 선택 과제 있잖아요. 그 하나로 뭔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꾸준히 뭔가
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하는데 뭔가 하나라도 찾아내는 그 과정이 아이가 좀 스스로의 장점을 돌아보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줄넘기 하는 거, 기록표 만들기 뭐 어떻게든 하나씩 찾아냈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 모두가 그 하나를 찾아가지고 했다는데 되게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반에 레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근데 너무 레고만 계속 하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USB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USB를 틀었더니 이제 PPT가 있었어요. 근데 그 PPT가 자기가 레고로 만든 거를 일일이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말 따옴표를 다 넣어가지고 영화처럼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 이게 물론 엄마 아빠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들고 나서 친구들이랑 보여줬어요. 이제 자기가 좀 재미있었나 봐요. 또 다음번에는 선생님 저 이거 친구들한테 읽어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레고의 주인공들이 들어간 동화책을 써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그래서 자기는 꿈이 이거래요. 그러니까는 레고를 좋아한다는 그거를 엄마가 어떻게든 끌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뭐 너도 왜 이렇게 레고만 해? 책 좀 읽어 뭐 이렇게 해봤자 엄마 없는 데서 숨어서 레고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든 참 이상적인 그런 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5학년에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반에서 보면은 역사 논술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쉬는 시간에 막 뭘 쓰고 있어요. 뭐해? 역사 논술학원 다녀요. 그래서 그래?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네, 엄마가 그런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랬어요. 네, 맞아. 네, 뭐든 해서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이가 받아들이면 다 좋죠. 근데 그게 아이 에너지가 100만큼 됐을 때 그 100을 다 어디에 이렇게 적절하게 투자를 이렇게 방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그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학원을 꼭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방학 때 역사가 다음 학기 나온다. 그러면 그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영화를 보죠. 근데 이제 역사에 관련된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뭐 이번에 여행지에 가족 여행으로 부여를 가기로 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근데 아무 준비 없이 부여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예 노는 장소가 집에서 부여로 그냥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부여에 가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그거에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가야지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선된 체험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5학년 때 이런 것들 하고요. 보통 5학년 때 사춘기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요즘에 빨라졌다 해서 4학년 때 온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친구들이 평균적으로는 5학년 2학기 때 가장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3학년, 2학년 예쁜 친구들한테 누구야? 그 네 밑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그것 좀 주워줘서 쓰레기통에 버려줄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이 보통 네, 그러고 가서 버려요. 이제 5학년에 사춘기가 시작된 애들한테 누구야? 그 쓰레기 좀 버려줄래?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그 말하죠. 제가 안 버렸는데요? 왜요? 이렇게. 그럼 저도 욱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모두의 교실이다.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렇게 해봤자 관계만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죠. 네 밑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나는 운이 지질도 없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오늘 하루 좀 버려줄래? 하면 네, 알았어요. 가서 버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남자애가 말을 하죠. 선생님 저 모기 물렸어요. 도대체 교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짜증나죠. 거기다가 우리 모두의 교실이다.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해봤자 또 관계만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그래서 왜요? 선생님이 침 발라줄게. 선생님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침 발라줘야지.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의 아이들이 자기는 논리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비논리적이고 반항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에 일일이 다 대응을 하시다 보면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우리 아이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잔소리를 최대한 줄이시고 그 다음에 뭔가 아이가 말을 했을 때 이제 이성적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만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담담하게 로봇처럼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하면은 욱욱욱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학년은 좀 보육의 개념이 강하다고 한다면 5, 6학년은 좀 교육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근데 우욱하더라도 저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이제 그 사춘기 친구들하고 이제 잔소리를 줄이실 때 또 하나의 팁은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하시라는 건데, 이제 다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또 어느 날 엄마한테 막 짜증을 냈대요. 학원 다니기 싫다, 학원 선생님이 지루하게 가르친다, 막 이러면서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엄마가 예측 가능한 반응은 이거죠. 엄마 아빠가 그 학원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다 너 좋으라고 다니는 거지 엄마 좋으라고 다니는 거냐.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반응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우리 소중한 아들 어떻게 그렇게 지루하게 가르칠 수가 있어? 당장 가서 다 따지자 하고 막 손을 잡고 끌면 학원을 가는 척을 했대요. 그랬더니 쪽팔려 됐어 다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슷한 예예요. 그 아이가 미용실에 가서 엄마랑 같이 머리를 잘랐대요. 너무 길어서 엄마가 가서 좀 자르자고 했대요. 근데 이제 자르고 나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근데 미용실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던 아들이 나와가지고 만만한 엄마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게 뭐야 엄마가 자르자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도 자꾸 우리 소중한 아들 머리를 어떻게 이딴 식으로 잘라낼 수가 있어? 막 가자! 이렇게 하니까 됐어 쪽팔려 그냥 갈게. 그러니까 뭔가 5학년의 사춘기는 조금 머리를 약간 쓰는 그런 대화법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한 발 좀 물러선 대화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너를 존중한다. 그래서 네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라, 뭔가 너무 짜증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네가 짜증나는 그 대상에 짜증을 내야지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건 아니지 않니? 뭐 이런 거라. 그럼 네가 짜증을 내는 게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거니?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거니? 이게 조금 한 번씩 짚어주시는 거라, 이제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엄마가 언제든지 도와주겠다. 그리고 엄마한테 짜증 내봤자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한 번씩 짚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6학년) 5학년은 마케팅이 아주 잘 돼가지고 역사를 배우고 오고 막 예습하고 온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가르치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6학년은 마케팅이 덜 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학원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관련된 책과 뉴스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르치기 되게 벅찬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제가 봐도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이웃 나라의 지형적 특징, 문화 갈등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뉴스랑 이런 거 신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런 성장소설의 독서들을 말씀드리는 건 이제 사춘기고 짜증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좀 이런 사춘기에 도움되는 책을 아주 시크하게 책상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읽든 말든. 그러면은 그거에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말고. 네, 이거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막 짜증이 나는데 이제 엄마가 그 아버지, 가시고기 이런 책들을 올려놨는데 우연히 봤어요. 근데 막 혼자 방문 잠그고 막 울고 났는데 기분이 너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빠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성장 소설에 도움이 되는 독서 관련된 책을 그냥 던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6학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1, 2학년 때는 체험학습을 많이 다니고 3, 4학년 때 예체능 학원도 다니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5학년, 6학년에는 진짜 영어, 수학에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이가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영어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저도 6학년 친구들한테는 중학교 단어장 사서 하루에 몇 개씩 외워 막 이렇게 그러거든요. 문법책 너희들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영어에 대비를 하고 중학교 수학도 예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6학년 때는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다른 거 아이가 굳이 흥미가 없고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예체능 학원 이런 거 끊으시고 영어 수학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즘에 매우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매우 잘함이 나왔다라고 해도 우리 아이가 막 상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으로 이제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잘한다라고 하면 예습에 조금 치중을 하시고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복습에 좀 치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보니까 딱 한 학기 정도의 선행학습이 아이들한테 제일 자신감을 주면서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서점에 가서 비상 이런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걸 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아이랑 한번 수학을 미리 쉬운 걸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심화 문제집 있잖아요. 최상위 이런 거는 저는 5학년 이후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도 5학년 이후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만 하고 그 전에 해봤자 그냥 4학년 때는 5, 6학년 중학교 개념을 조금 가져온 것에 불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게 오히려 수학적인 직관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한 문제집은 5학년 이후에 내 아이가 수학을 잘할 때만 해라 하고요. 채점은 바로바로 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유형을 모아진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걸 풀 때 이제 다 풀 필요 없다. 우리 아이가 자주 틀리는 그 유형 부분만 골라서 푸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답지를 베껴보는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도 문과형, 이과형이 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한 4학년쯤 되면 애들이 좀 많이 나뉘어지는데 문과형 친구들은 서술형 문제도 정말 이렇게 그 한글 많이 들어가지고 줄줄줄줄줄 써놔요. 이래서 이거에서 이거 합니다 이렇게 써요. 이과형 친구들은 서술형 문제도 정말 등호와 는과 이렇게 부호만으로 딱딱딱딱 써놔요. 그래서 와 이렇게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비켜보면서 어떻게 서술형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연습을 또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학 문제를 실수가 많다 하면은 선생님 놀이하면서 소리 내서 읽어보고 내가 중요한 부분 표시를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꾸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기 중에는 교과서는 학교에서 쭉 나가죠. 익힌 책도 나가잖아요. 그리고 연산은 꾸준히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방학 때 한 권, 학기 중에 한 권, 문제집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아이들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그냥 하시고 있다, 뭐 사유를 안 하고 있다 했을 때 방학 때 한 권, 학기 중에 한 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 아이가 이제 5, 6학년이 됐다. 그러면은 방학 때 한 권, 그리고 학기 중에 2권까지도 되지만 이제 이거는 필수는 아니다. 보통 교과서, 연산, 방학 때 한 권, 학기 중에 한 권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